안녕하세요. 이준희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립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져서 2개 남았는데, 네. 바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약간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사실 이 전금법 개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돼서 현재 약간 2년 정도 계류가 돼서 디베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사실 이번 하반기에도 꼭 통과될 것 같다라는 그런 거에는 약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앞쪽에서는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서 실제로 이런 전체적인 핀테크 진흥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 혁신 트렌드 속에서 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교체와 새 정부의 출범을 때 따라서 어떤 트렌드로 바뀌어 왔는지를 조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 보이시나요? 예. 그 일단 핀테크 쪽에 이제 인더스트리적인 측면에서 규제 변화에 관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난 정부의 한 중하반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규제 완화와 혁신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특히 마이데이터 관련된 법이 신용정보에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많이 인가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는 상당히 그런 드라이브가 있었었는데 뭐 뒤에 전금법 개정에서 잠깐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기존 금융권의 반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빅테크 자체가 좀 너무 규제 없이 자유롭게 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우려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면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규제 당국의 태도 자체가 많이 보수화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금융위원장도 이제 전임 금융위원장인데요. 이제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정통 이제 금융 규제 관료가 좀 더 그런 컨텍스트에서 좀 더 무게가 실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아왔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대선 전까지는 대충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이제 아까 잠깐 초반에 무슨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런 드라이브 관련된 말씀은 하셨지만 최소한 이 금융과 핀테크 쪽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은 그런 제대로 된 이제 규제 판에 들어와서 제대로 규율을 받으면서 이제 소비자 피해 없이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완숙기와 같은 한 버전 2.0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레임으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상반기에 몇 가지의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뮤직하우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뮤직하우가 이제 뮤직하우 서비스가 있죠. 우리 음악 저작권료 지급 청구권의 유동화라고 하는 컨셉을 통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 상당히 이제 유명한 가수들을 CF 모델로 내세우면서 상당히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플랫폼이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뮤직하우가 이제 이게 사실상 증권 아니냐 이렇게 유동화해가지고 쪼개서 조각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비인각 증권업을 운영한 게 아니냐 얘네들은 왜 괜찮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시장에서의 의문과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자본시장과 중심으로 한 1, 2월부터 이제 이런 증권성 검토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의 신종 유형의 어떤 유동화 투자 대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별히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다음 세션에서 조정희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은 디지털 자산 쪽에서도 STO라고 하는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분산 원장 기반의 증권형 그런 투자 기법 내지는 그런 투자 플랫폼을 규율할 때도 거의 동일한 그런 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의 틀이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하우에 대해서는 요 4월경에 이러이러한 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금융위가 보도자료 내놓는데 원론적으로는 이거는 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맞고 그중에서도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과 베이스의 같이 연동을 가져오는 형태의 투자자산으로서의 증권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뮤직하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패턴들이 이러한 사실 규제와 라이선스를 위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근데 그게 워낙 새로 생긴 거였고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도 있었고 또 많은 이제 투자자들도 실제 마켓에서 있고 하니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혁신금융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양성화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지를 봐주겠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이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실제 실제 실물 자체 소유를 한다기보다는 실물 자체를 좀 더 많이 쪼개가지고 증권화해서 수익 청구권을 발행 유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증권일 텐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기준을 세울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양성화해서 인정을 한다면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게 사실 증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사실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아주 또렷하게 딱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다만 이제 규제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을 양성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 조건들을 여기다 딱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혁신성, 필요성 또 여러 가지 사실 증권업에 거의 동일한 투자자 보호 체계와 이런 신탁이라든가 도산절연이라든가 이런 권리관계 체계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갖춰야만 우리가 이걸 양성해서 받아주겠다가 마음대로 그동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말아라고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업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결국은 그 뮤직하우가 키움증권과 하나은행인가 하여튼 은행하고 이렇게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부가 조건을 다 준수해가지고 혁신 금융 서비스 즉 샌드박스 지정 신청을 받는데 성공을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2년 정도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거는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STO나 이런 데서도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적용할 거로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준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요. 앞으로 금융위에서는 금융규제 혁신이라고 옛날에 이거 핀테크 지능이나 뭐 이런 걸로 접근했다면 이제 단순히 핀테크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시장 자체의 프로덕트와 서비스에 관한 규제 혁신으로서 접근한다고 용어부터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러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몇 가지 페이지가 있지만 사실 핀테크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앞에 이 두 장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금융산업분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금융그룹들이 이런 그 핀테크나 이런 신사업 자회사를 투자하기 위한 소유구조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부수 업무 규제 완화를 해서 금융회사들이 좀 더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게 하겠다. 또 뭐 비금융적 활용을 통한 보험수 고도화를 하겠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첫눈에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상 금융회사 중심의 규제 완화의 패러다임으로 약간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슥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에 밑에서 이게 몇 번이지? 10번 표시가 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기존의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이런 이제 핀테크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거를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출도 팔고 펀드도 팔고 카드도 팔고 보험 상품도 팔고 하는 것들의 일종의 유통 플랫폼 형태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금소법이라고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그런 것들이 런칭이 어렵고 불가능한 것들을 조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9번, 10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이제 부러뜨려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주로 이제 AI나 그러니까 핀테크 쪽에 그거에서는 망블리나 클라우드 규제 개선 같은 일종의 기술 규제 개선을 조금 포커스를 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망블리 클라우드는 그래서 지금 전금 규정 개정안이 나와 있고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개정안 통과와 또 Q&A를 통해서 조금 금융회사들이 좀 더 이런 시스템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을 하기에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리드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스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지난달에 따끈따끈하게 이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크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 또한 핀테크 쪽의 진흥에 포커스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를 활성화하는 부분을 하나 큰 꼭지로 가져가면서 이제 저기 핀테크 쪽은 그런 금융상품 중개를 옛날에는 예금도 못 팔고 그다음에 펀드도 당연히 투자도 못 팔고 보험도 규제 때문에 못 팔고 카드는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사실 카드는 이제 비교 추천 서비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대출 중개는 온라인이 풀려 있고 그래서 대출과 카드에 아직 국한되어 있는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의 이런 그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조금 시범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방안으로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의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만 금융회사의 발전 지원은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의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세칭 기울어진 운동장을 약간 바로잡는 스타일의 그런 식의 규제 완화가 많이 발표됐다면 이 금융회사 쪽, 그 핀테크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나 리스크 보완 장치를 중층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올해에는 행정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메인 주제인 전급법 개정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2020년 11월에 처음 발의가 됐고 그 당시 정무위에 주도 그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윤관석 의원 안으로 먼저 발의가 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다름은 안이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의가 됩니다. 근데 두 안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컨텍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졌던 핀테크 진흥의 이런 플로우가 크게 데이터와 서비스의 고도화라고 하는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거쳐가지고 2020년에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완성이 됐다, 로드맵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건 열어놨는데, 그럼 이제 기존의 이제 핀테크 서비스, 페이먼트 기반으로 한 서비스지만 거기다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갈 수 있는 서비스단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로드맵이 바로 전급법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몇 가지 아젠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2021년에 특히 이게 굉장히 많이 스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곧 설명드릴 디테일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대로 원하는 대로 통과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다수설이고 그래서 이제 민감한 부분도 좀 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간단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전자금융 업종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전자금융법에서는 업종을 이제 전자자금 이체 선불, 직불, 피지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요. 보시면 이거를 일단 심플하게 자금 이체, 대금 결제, 결제 대행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변화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가장 먼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맨 하단에 있는 지급 지시 전달업, 즉 마이페이먼트라고 하는 인가 단위를 신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핀테크 사업자가 굉장히 작은 자본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스몰 라이센스인데 이거는 이제 마이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금융 데이터의 어떤 그런 인프라 프레임워크 상에서 유저 앞에서 유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유저단의 서비스로서 데이터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신에 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 마이페이먼트는 페이먼트 즉 자금 이체랑 이런 결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단 오픈 뱅킹권 앞에서 그 이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들 전달만 해주는 예를 들어 신한은행 내 계좌에서 하나은행 이 계좌로 보내줘라고 하는 거를 신한은행에서 송금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간의 앞단의 에이전트 같은 역할의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기본적으로
이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는 조그마한 핀테크 사업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이제 오른쪽의 표의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업권에서는 종지결 또는 종지사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출을 제외한 쿼시뱅크를 조금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즉 기존에 어차피 선불 사업자들은 이제 수신고처럼 선불을 받아가지고 사이버 머니를 발행을 하고요. 근데 피지 사업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급선의 결제 대행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금이체도 사실 토스처럼 간편 송금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의 사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약간의 후불 결제라고 하는 뒤에 설명드리는 이제 스몰 이제 BNPL 서비스를 붙인 다음에 이거를 200억 이상의 자본금을 투여하면 큰 라이센스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의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체도 할 수 있고 그 한도를 올려주는 하나의 쿼시 뱅크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대한 이제 제도적인 개선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바로 이게 그 기존의 금융업권에서 기울어즈 운동장론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프로파간다를 불을 쏘시기가 된 큰 문제였고, 따라서 이제 금융업권에서는 너무 핀테크만 우대하는 거 아니냐. 이건 사실은 왜냐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계좌 개설하는 하나의 빅테크 사업자가 생긴다는 거는 앞단에서 유저하고 사이의 접점을 잃어버린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권의 반발이 가장 심했고, 이제 뭐 추측으로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은행권 자체가 정책적인 반대를 한 것뿐만 아니라 금융 노조 측에서 이제 이거를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든 경실련이 이런 데서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노사 문제 또는 약간 노동정책적인 이슈의 색깔이 약간 입혀지면서 상당히 큰 허들이로서 비화가 됐었던 게 202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 당국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부분은 아마도 개정안에서 좀 삭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핀테크 자체 로드맵이 약간 그런 저런 어떤 정무적인 문제 때문에 꺾이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불 결제가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후불 결제 부분은 이제 해외 동향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BNPL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맹점 종속형 후불 결제, 그러니까 신용카드긴 하지만 신용카드랑 비슷하지만 신용카드처럼 범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앱 기반으로 특정 가맹점에서 후불로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의 이제 어펌이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미국 상장도 했었고 뉴욕 상장도 했었고 등등등의 뭐 애프터페이니 스플릿이 여러 가지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건이 그 빗발쳐가지고 이거를 법안에다가 허용을 해주기로 넣어놨었습니다. 물론 이제 30만 원 한도이고 이자는 스스로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통신과금 서비스를 대체하는 시범 사업적인 성격으로서 집어넣긴 했는데 저걸 집어넣어 놓고 금융위에서는 그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이걸 허용해 주겠다라고 방안을 발표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네이버페이, 네이버 파이내셜,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가 각각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네이버페이에서 쇼핑에 써보시면은 아마 그 30만 원 한대 후불 결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도 그 카드사 쪽에서 결국은 이 영제네레이션에 진입하는 새로운 세대들의 유저들과 고객 접점을 잃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반발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허용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약간 기조가 그 좀 바뀌어가지고 이걸 무리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의까지 스탠스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뭐 겸용 부소물 신고 같은 것들은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릴 텐데 결국은 핀테크 사업자들을 실제 금융회사에 가깝게 이런 행위 규제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런 그 무관한 거래에 관한 금융회사의 책임에 이게 굉장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실제 오늘 뭐 설명 시간도 그렇고 또 내용이 너무 어려운 얘기여가지고 의미는 있는 부분이니까 그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선불 유티자금 보호 같은 거는 이건 약간 또 다른 컨텍스트 얘기인데 이제 최근에 그 머지 포인트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머지 포인트 사고가 사실은 이 선불이라고 하는 거 요건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이 법상 등록이 필요한 선불 사업자가 아닌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약간 20% 정도의 과도한 할인율을 기반으로 해서 폰지 스킴에 가까운 어떤 혜택을 기반으로 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커져가지고 디폴트가 나고 이제 가맹점 런이 발생해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선불 사업자들의 등록 요건도 강화하고 또 선불로 받은 예탁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신탁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이 이제 이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컨텍스트에서 아마도 별도의 법안으로서 또 제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즉 올해 하반기에 이 머지 포인트로 인한 그런 선불업자들의 어떤 행위 규제 강화를 위한 원샷 개정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전자금융 거래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 뭐지? 가장 또 디베이트가 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전자지급 거래 청산업 제도와 빅테크 외부 청산 의무화라고 하는 내용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스 간편 송금이 일어나면은 또는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자금이 누군가한테 이전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금융 결제망에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 마치 금융결제망에서의 한국은행이 하듯이 금융결제원이 그거를 따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관리하는 일종의 지급거래 디지털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 가지고 한은하고 엄청나게 싸웠죠. 그래서 한은이 빅브라더론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파간다를 제시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통화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권한 침해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아마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다 보고 있고 뭐 소문으로는 이미 관한 당국 사이에서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이 부분은 좀 빠지는 걸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보안 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유럽에 이제 그 데이터 보건요법이라고 있는데요. 금융 레지던스 액트라고 그거에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 보안을 이제 인핸스하기 위한 그런 가버넌스라든가 또는 아웃소싱 관리 강화라든가 서드 파티 리스크 관리라든가 하는 그런 프레임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해서 사실상 금융 보안을 굉장히 이렇게 그 활성화하는 식의 그런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금융보안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마무리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개정안에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저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간편송금 없애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개정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하는 이 선불 양도 방식의 송금이라고 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토스랑 카카오페이 같은 송금 간편 송금이 런칭이 된 이유가 기존의 그 당시에 2010년대 초반에까지의 인터넷 뱅킹 송금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인데요. 즉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라든가 OTP 사용 의무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선불이라고 하는 제도는 즉 사이버 머니라고 하는 선불은 원래 그렇게 송금하라고 쓰는 게 아니고 경상거래에서 페이먼트를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이 양도가 자유롭고 환급이 자유롭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띄워서 양도해서 던지는 식의 송금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펀뱅킹 형태로 은행 제휴가 완성되면서 토스라고 한 유니콘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업 밸류를 가진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그런 제도인데 사실 이게 그 자본거래랑 경상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걸 침범하는 문제도 있고 최근에 또 자금 세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궤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금융당국 스탠스는 여태까지는 잘해왔던 건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실손금 제도로 양성화해서 실제로 그런 모든 규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자금 이체업을 해라라고 하는 시그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제도가 이제 들어가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에 관해서 그 이제 저기 핀테크 업권에서 그 저거가 실제로 이제 카톡 송금 같은 거 아예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전자신문 단독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몇 가지 팔로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당일날 카카오페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요. 몇 프로가. 그래서 금융위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그거 아니다. 이게 사실 뒷단에 은행 계좌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결국 투자의 문제와 인프라 개선의 문제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저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게 해서 해결되는 듯 하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이슈가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전이가 돼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금융위를 불러서 이런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가뜩이나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결국은 지금 재밌게도 이 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는 이게 돼버렸어요.
이 간편성공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해결이 되어야지 이제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정기국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과가 시급한 그 민생 법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종지사 이슈나 후불결치 이슈라든가 외부 청산 이슈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 이슈가 완전히 잘 클리어가 되어야만 이 법이 통과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조금 좀 난색이 표명이 되고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이제 모른 척할 필요는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규제 개선의 틀은 앞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이 핀테크 산업을 규율한 틀에 버전업으로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나 뭐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